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산책을 또 나왔어요. 네, 요즘 들어서 오랜만에 나온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비가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랜만에 폭포를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보다시피 물이 많이 찼어요. 계속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여서 폭포물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 토요일이고요. 오랜만에 토요일 오후 시간에 늘 가던 산책길에 나왔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이제 다른 곳을 걷거나 하는데 시간대와 유의를 좀 바꿔서 한번 이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낮인데도 바람 부니까 좀 쌀쌀하고 지금 그러네요. 토요일이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오늘은 한국으로는 추석입니다. 추석 아마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 뭐 여기는 추석이 아니죠. 물론 해외에 사시는 분들, 한국인들 중에서도 한국 명절을 또 세시는 분들이 있죠.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명절이 싫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는데 제사도 싫었고 이유가 있어서 싫은 것도 있지만 또 이유 없이 싫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냥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명절의 기분이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서까지 그런 거 매이고 신경 쓰고 하는 그런 거 원치 않죠. 하지만 이제 교민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뭐 한국 마트도 이제 큰데 가면은 이런 추석 명절 상품도 팔고 음식도 팔고 또 그런 것들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하죠. 근데 저는 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존중하지만 또 저는 그런 데서 자유롭게 지내는 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그냥 뭐 휴일이었죠. 저한테는 명절은 그냥 휴일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또 이 낮 시간에 나오니까 빛이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데 확실히 이 초록의 느낌이 이전과도 다르네요. 그리고 지금 햇살이 또 바뀌었어요. 겨울 햇살이 아니라 이제 봄 햇살이기 때문에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뭐 그래도 지난 한 주간에는 날씨가 좋은 날도 며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자고 영상을 못 올린 게 한 번은 아는 분과 배낚시를 갔었고요. 또 한 번은 이 길을 걷긴 했는데 이제 아는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더 오랜만에 산책길에 나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배낚시를 갔었는데 뭐 제가 보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보트를 소유하고 있는 아는 분이 비정기적이죠. 이제 수시로 낚시를 가고 싶을 때 연락을 해요. 시간 되냐고. 뭐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몸만 가면 되거든요. 게다가 그분은 낚시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지 뭐 이렇게 물고기가 식용으로 물고기가 필요해서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잡으면 다 저한테 손질까지 해서 주시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고맙기도 하고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제가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원래 멀미 자체를 안 하는데 처음으로 아주 심하게 배멀미를 했었죠. 다행히 그래도 뭐 잡을 만큼 잡고 돌아와서 뭐 수확은 있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물결이 좀 많이 쳐가지고 파도가 그래서 배 위에서 좀 너무 출렁거리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좀 상황 봐서 아예 멀미약을 좀 먹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오랜만에 좋은 낚시 경험이었는데, 이제 뭐 배 타고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고요합니다. 정말로 깊은 바다에서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시간 자체가 뭐 낚시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힐링이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시간만 맞으면 부르면 제가 보통은 가죠.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날 좋을 때 걸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걷다 보면은. 그래서 가자고 영상은 많이 못 올렸었는데요. 계속 지금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계속 보다가 산책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직접 걷기 시작한 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이 가자고 영상을 올리는 그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걷기만 해도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많은 부분이.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요. 정신적인 건강, 에너지 균형, 에너지 정화, 에너지 균형이 잡혀서 에너지가 강화되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밝아지고 또 회복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보약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 정말 돈 안 들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부작용 없는 에너지 정화 및 강화법입니다. 예, 우울하십니까? 걸으세요. 뭔가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걸으세요. 기운이 빠지세요? 걸으세요. 걸으세요. 계속 걸으세요. 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걸으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뭐 신기한 거 찾아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네. 네. 문제 싸매고 분석할 필요 없어요. 걸으세요. 걸으세요. 네. 물론 뭐 바깥에 나가는 게 익숙치 않고 또 성향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편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으셔야 됩니다. 자꾸. 확실히 주말이라 애들도 나와 있고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와 있네요. 평일 오전은 보기 힘든 모습들. 날이 풀리니까 이제 점핑하네. 물에 뛰어내리고. 서양 사람들이 몸에 열이 많아서 뭐 요즘 같은 날씨면 다 바다에 뛰어들 수도 있죠. 물놀이 하고. 이제 동양 사람들, 저는 특히 더 아직은 물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그 댓글 보다가 이제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이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댓글에 답을 몇 번 해드렸는데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 영상 중에 심상화 관련된 그 영상에서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요. 구독자분이요. 이제 생각난 김에 걸으면서 짧게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요. 이제 심상화 절차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덜 되거나 좀 궁금한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냥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심상화니 슬라이드 기법이니 뭐 시각화니 이런 거 몰랐을 시절에, 청소년 시절이죠. 그때 그런 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뭐 어디서 배운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어떤 꿈을 키우거나 뭐 소망을 갖거나 하면은 자꾸 그려보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제가 했던 게 이미 그런 심상화 작업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먹기 시작한 게 중3 정도 아마? 예,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그 꿈을 그렸어요. 생각을 했죠. 자료도 찾아보면서. 예. 그래서 그 생각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어요. 언제까지 지속됐느냐? 실제로 내가 상담이라는 걸 하고 있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장면에 내가 놓일 때까지 그걸 해왔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맞아. 내가 이런 모습을 과거에 꾸준히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었지. 그걸 그때 이제 문득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비록 그 상담 뭐 실무 현장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심리학의 기초 지식도 없었을 때였죠.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근데 막연하게 남아 꾸준히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점점 전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보도 쌓고 경험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미지가 구체화되는 거죠. 처음부터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심상화를 억지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나는 원해, 이거예요. 나는 원해, 그거를. 근데 그게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할 거야. 네, 난 저렇게 할 거야. 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소망 차원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그 꿈을 그리는 만큼 거기에 다가서려는 행동을 했고, 그 행동과 동시에 그 꿈이 더 구체적으로 그려질수록 더 마음이 설레고, 이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로 한 게 아니에요. 심상화를 그냥 그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느 날인가 훗날에 되돌아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이루어졌네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런 걸 과거에 막연하게 남아 그렸었는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네. 그 자리에 와 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꿈이 현실이 이미 돼버린 거죠. 이제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심상화를 할 때는 뭐 정교한 것 좋죠. 그리고 정교하게 심상화하면서 그 느낌을 아주 현실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좀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머리를 자꾸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심상화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나만의 목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상태도 중요한 거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것처럼 그게 진짜로 네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목적 의도가 있는 거야? 어떤 거야? 그 목표가 펜듈럼의 목표야? 너의 목표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내 목표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계속 꿈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구체적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그걸 내가 원하냐 이거야. 그게 있으면 뒤따라오는 거는 뭐 오감으로 느끼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계속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로 하지 않아도 그 꿈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제가 상상하던 것이 현실이 된 게 그거 하나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도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떠올렸었지. 그냥 단지 떠올린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설레임을 가졌었지. 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 시각화 기법 이런 거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그걸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혔던 거는 그 어떤 이치에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기법들을 알고 나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기법을 적용하실 때 물론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 그 마음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누구의 것인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은 나의 목표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리하게 구체화 시키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 막연해도 괜찮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식탁 같은 어떤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 앉아서 앞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초록의 그런 경치, 풍경이 있는 뭐 그런 집에 내가 있고, 한적한 그런 집에 내가 살고 있고, 뭐 이 정도만 떠올렸는데도 이제 그런 현실에 제가 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꾸준히 했거든요. 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심상화는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Hi. Hi there. Hi.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죠. 이제 심상화를 할 때
이제 그 심상화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내가 시각화를 한다고 한다면 눈앞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눈앞에 펼쳐지는 그 영사기를 바라보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연히 그 관찰자로서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 장면하고. 그런데 또 슬라이드 기법 안내를 보다 보면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안에서 그것을 사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럼 그때는 더 이상 그 관찰자로서의 위치가 사라지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네, 그게 정확하게 구분되진 않는데 중요한 건 몰입이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몰입. 네, 뭔가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잊어버리고 현실도 잊어버려요. 지금 내 몸이 있는 현실도 잊어버려요, 심지어. 근데 언제 그걸 알게 돼요? 깨어나면,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재밌는 걸 볼 때 그 영화에 몰입을 해서 심지어 그 영화 내용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뭐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영화 필름 안에 뛰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영화 화면을 보면서 그 스토리 전개에 젖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몸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상상과 현실을 뇌는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심지어 몸의 반응까지 일으킨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몰입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걸 뭐 현실화한다고 막 이렇게 어떤 다른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몰입이라는 거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재밌어야 되고, 재밌어야 관심이 가고, 관심이 있어야 재밌죠. 그러니까 내게가 돼야 돼, 내거. 내게 되면 관심이 가죠. 내거가 되면. 그리고 저게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면 더 관심이 가죠. 쇼핑을 하는데 이게 다 진짜 내가 살 수 있어? 더 관심이 가죠, 그러면. 그럼 재밌죠. 그리고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가 전개가 돼, 흐름이 있어. 훨씬 재밌죠. 몰입이 되죠. 네, 그래서 나만의 영화관에서 나만의 영화 필름을 상영하라는 얘기가, 그 시나리오가 이제 전개가 되면 훨씬 좋다는 거죠. 몰입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몰입을 하면 그만큼 나는 그 상상이 현실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뇌가. 그 정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영화관에서 아무리 저걸 실제로 내가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 갈 때 중간에 깨어나잖아요. 분리되죠. 그리고 영화가 끝났어요. 자막이 올라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그러면 분리되죠.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몰입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영화가 끝났는데도 마치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현실을 그대로 살아간다. 이거는 심하면 무슨 뭐 망상 또는 연극성 인격장애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몰입하라. 근데 몰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장 그 첫 단계는 재밌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어디에 우리는 재밌고 관심이 있냐? 내 거. 나랑 상관이 있어야 돼. 상관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건 재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해외 아무 관련 없는 팀들이 럭비 중계하는 거 보겠어요? 네. 근데 축구 한일전, 네, 관심이 엄청 올라가죠. 몰입도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라는 위치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몰입하면 없는 듯 하다가 끝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아는 거죠. 그러나 경험은 경험대로 다 하는 거예요.
댓글에 그렇게 달아드렸는데 그래도 생각이 나서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 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운머리 그 타프티에 나오는 다운머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적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간단하고 강력하니까요. 네, 숨차게 걸어갔네요. 빨리 걷다 보니까 말하면서 다 도착을 했고요. 오늘 좀 얘기가 많았어요. 추석 연휴를 여기서 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쉬는 날들이고 저는 그 시간을 또 활용해서 여러 방면에서 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 가자고 영상 또 너무 안 올라가면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는 의미에서 올려드립니다. 꾸준히 걸으시고 걸으세요. 걸으면 길이 열립니다. 다음에 또 함께 걷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부맨이었어요.